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내 주위에 40 초반에 1000만원도 없는 애들 널리고 널렸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 나이 때 돈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보면 나이는 찾는데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물론 뭐 집을 사가지고 돈이 없으면 그나 양반이야. 근데 집을 샀다고 해도 영끌했으면 좀 문제가 되지. 영끌했으면. 네. 내가 집을 사는데 좀 대출 좀 받아가지고 거기에 돈을 좀 모은 돈을 다 넣어가지고 돈이 없다면 그나마 양호해요. 그나마. 근데 꼭 집을 샀기 때문에 돈이 없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돈이 없는 사람들 많이 있어. 나이는 찼는데 일은 했는데 1000만원도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중에 뭐 돈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어떡하려고. 사실 남자 나이 한 40대 초반?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은 마찬가지고 그냥 40대 초반이면 사실 좀 생각이 많아진 나이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뭐 젊다고 말할 수 없는 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 이제 좀 직장 그만두고 나서 어떡할지 걱정해야 되는 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 나이쯤 됐으면 어느 정도 자산이 좀 있어야 돼. 자산이.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 나이 먹고 돈이 없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단실복기 아니에요. 심지어 저 나이 때 뭐 빚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어디다 꽂아박았는지. 요즘에 보면 뭐 투자한다시고 돈을 날려먹는 사람도 좀 있다 보니까. 근데 나이 먹고 돈이 없다는 거는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정말 슬픈 겁니다. 정말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저 나이 때 돈이 없으면 앞으로도 돈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금도 1000만원 없으면 40대 중후반에 1000만원 없고 50대에도 1000만원도 없고 계속 돈을 압박을 받으며 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나이를 계속 먹으면 우리가 이제 큰 돈을 벌 가능성이 없어져요. 이게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진급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소득이 늘어난다거나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상실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이 나이 되면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이 나이 되면 사실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이건 통계에서도 증명이다. 여자분들 보통 만 40대 기점으로 소득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수직 하강. 애초에 많은 돈을 벌지도 못하지만 만 40의 기점으로 그냥 쭉 내려가요. 그래서 200 버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 나이 때 돈이 없다는 건 정말 좀 위험신호입니다. 위험신호. 근데 생각보다 좀 나이는 먹었는데 이제 돈이 없는 분들 많이 있어. 네. 남자들도 있지만 여자분들 좀 많이 있더라고. 여자분들 걱정됩니다. 이게 죄송하지만 저 나이 때 돈이 없으면 앞으로 돈이 쭉 없을 거예요. 돈이 쭉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 돈 걱정하고 집 걱정하고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일단 나이 먹으면 이제 체력이 감소하고 만약에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재취업을 하기 쉽지가 않아요. 거기 설령 재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전 직장에 다녔던 만큼 돈을 버는 게 또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뭐 지금 단계에서 갑자기 좀 인생이 나아지거나 자산이 늘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오히려 이제 줄어드는 거죠. 왜 저 나이 되도록 돈이 없는 걸까? 저 나이 되도록 40대 초반이면 남자 기준 한 직장생 한 15년 했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참 나이 먹고 돈이 없다는 건 정말 슬픈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막론하더라도 일단 1000만원도 없으면 저분들은 좀 불안불안할 거 아니야. 맞잖아요. 저런 분들이 뭐 자기 집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고, 저런 사람들이 또 부모님이 뭐 능력이 좋을 리도 없고. 보통 여러분 주변 나이 먹고 돈 없는 분들 보면 형제 관계도 안 좋아요. 뭐 집도 잘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잘 사는 집에 그 친구가 나이 먹고 돈도 없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여러분. 보통 나이 먹고 골고루 된 사람들 보면 대부분 집안이 안 좋아. 집안이 안 좋고 형제 관계도 안 좋아요. 이건 남자 다 똑같아, 이게.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사람 대우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 저 나이까지 가신 분들도 포함해서 아직 이제 젊은 분들 있잖아요. 20, 30대 분들 금방 전화해 옵니다. 금방 40 초반 금방 와요. 아직 멀었다 생각한 분 있는데 이 젊은 시기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 내가 한 43인데 전재산이 1000만 원도 없어. 경기는 안 좋아. 나이는 먹어서 예전보다 기력은 빠졌어. 어떡하실 거예요?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봐. 여자분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결혼 못하는 분들 많이 생기는데 뭐 결혼 못할 수 있어요. 안 하고 살 수 있어. 근데 나 가지고 있는 돈이 없네.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자기 집은 꿈도 못 꾸고 월세 살고 있네. 근데 나이가 차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못 다니고 재취업하려고 해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 난 사무직 말고는 한 곳이 없는데. 그러면 쿠팡 가야 되는데 몸쓰기를 해본 적이 없어. 쿠팡 지원하는데 번번이 떨어져. 그럼 어떡하실 거야 이게? 사실 남자보다 더 안 좋은 게 여자거든요. 나이 먹고 돈이 없는 게. 더 나이 먹고 돈이 없는 쪽이 사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 이게. 그래서 좀 안타까워 이런 거 보면. 나이 먹고 있잖아. 이성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야 돈. 솔직히 나이 먹고 옆에 뭐 남자 여자 있어봐 뭐합니까? 돈 없으면 다 떠나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이 먹고 돈 없잖아요. 남아있을 것 같아요? 같이 살 것 같아? 아니야 떠나. 누가 같이 살아? 그 돈 없으면 누가 도와줘? 누가 책임져 주냐고요? 아무튼 우리가 있잖아.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나이 먹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상황 만들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지금 나이 먹고 돈이 없는 분들은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인생도 좀 진지하게 고찰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지금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 일하는 동안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버는 돈을 고준비를 지어하고 내가 얼마 정도 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이 먹고 내가 어떻게 플랜 짜야 될까? 여기서 내가 뭐 40대 초반인데 중반 후반 가서도 나이 먹고 뭐 하는 게 없으면 안 되는데 혹시나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대충 사시면 안 돼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40대 초반이고 7급 공무원인데 순자산 없고 빚만 3천입니다. 투자 실패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진짜 씨. 아이고 이 한심한 알씨 같으니 진짜. 이런 분들 많이 있어 남자분들 중에. 아유 진짜. 제가 얘기했죠.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투자를 한다고. 지풀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극단적인 투자를 했다가 날려 먹는다고. 이거 투자 실패가 아니야. 도박 실패야. 도박 실패. 많이 투자지 하는 방식은 도박이야. 극단적인 도박. 우리나라는 투자 방식이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상당수는 도박을 하고 있어 이게. 어디가 투자를 얘기할 수 없어. 아니 왜 가지고 있는 걸 다 갖다 붙습니까? 다. 그것도 빚져가면서. 왜요? 공모 월급 뻔하니까 공모 월급 벌어가지고는 답이 없으니까 모아도 얼마 안 되니까 투자해서 뭐 좀 많이 불리겠다 그런 마인드예요. 잘 되면 불릴 수 있겠지. 근데 안 되면. 그리고 일반 개미가 투자한 원금 이상으로 불리는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습니까? 날린 사람들은 주변에 허다하잖아. 이분도 체육공무원이 그래도 뭐 공무원 생활 적게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참 공무원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분. 몇 호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평달에 세금 떼고 한 300 정도 받지 않을까?
아니, 이분 어떻게 하다가 비투를 하게 됐지? 공무원들도 요즘에 비투 좀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 월급이 뻔하다 보니까, 뭐, 공무원 월급 가지고 좀 돈을 좀 저축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딸에는 돌파구 찾겠다고, 이제 공무 일하면서 모은 돈, 플러스 이제 대출까지 받아가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빚만 3천만 원 꼬라박는 게 아니라 아마 원금도 있었겠죠. 원금도 제가 봤을 때는 한 5천 이상은 있었을 것 같고 대략적으로 빚까지 포함해서 아마 1억 정도 날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분 굉장히 충격이 크겠죠.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전재산 다 날려먹었으니까. 가지고 있는 전재산 플러스 대출금까지 날려먹었으니까 어떡 하실 거예요 앞으로? 또 투자하실 겁니까? 근데 투자할 돈도 없잖아 이제. 갚아야죠 이제. 아무리 공무원이라 해도 빚 3천만 원이면 갚는다 2년은 좋게 걸리겠네. 2년은. 돈을 못 모으고 2년 동안 갚아 나가시겠네요. 갚아야죠. 빌렸으니까. 설마 또 대출 받아서 또 투자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또 대출 받았다가 날려먹으면 그때 가서는 정말 힘듭니다. 아무튼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내가 뭔가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버는 게 적은 사람일수록 극단히 투자하면 안 돼. 이게 제일 망가지는 방식이야. 지금 남자들이 제일 망가지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버는 게 적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뭔가 그딴지 투자를 많이 해요. 뭐 아니면 도식으로. 근데 다 날려먹어. 날려먹어서 멘탈이 깨져나가요. 욕심 부리면 안 돼, 욕심.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초심 유지하시고 너무 허황된 거 찾지 마시고 너무 그런 공격적인 극단적인 투자는 하지 마시고요. 네. 뭐 가진 들 일부까지 투자하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 근데 가진 걸 다 걸고 거기다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그런 뭐 아니면 도식의 투자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